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다시 한번 좀 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어떻게 더럽게 외우자 그랬다고? 싸고 또 싸라고 외우자 했습니다. 아침부터 미안하다 그랬죠. 자, 근데 여기 봐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이 사용된다라는 건 아는데 각도는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하자 그랬죠? 또 싸로 외우자 그랬어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다음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증명을 해줬었는데 이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의 결과를 일단 써야 될 텐데 결과는 미리 좀 써보겠습니다. 분자는 그대로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라고 써주시고 분모를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 자, 여러분 우리 탄젠트라는 녀석을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했는데 이제 이 위에 있는 녀석들을 한번 쫙 전개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전개를 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분의 자,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를 이제 뒷부분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할 거냐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누군가를 곱할 거예요. 누구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분의 1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일단 분배해 주면 얘는 1이 되겠죠. 어휴, 왜 이래? 너무 위에다 썼어. 자, 여기가 1이라고 되고 부호는 마이너스 되고 얘가 이쪽으로 뿅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된다라는 거 보이시나요? 그쵸? 왜?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를 탄젠트 알파,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를 탄젠트 베타라고 쓸 수 있잖아. 그쵸? 자, 그 다음 분자를 또 가보니까 얘를 또 분배를 해주게 되면 첫 번째 항에서는 코사인 베타가 서로 약분이 되니까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만 남죠. 그럼 걔를 탄젠트 알파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되겠죠. 다음 더하기. 자, 얘를 또 분배해 주게 되면 코사인 알파가 약분이 되고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가 되니까 탄젠트 베타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식이 이렇게 등장한 거구나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탄젠트는 사인, 코사인은 선생님이 좀 추잡하고 더럽게 여러분들을 외울 수 있게끔 얘기를 해줬는데 탄젠트는 좀 이렇게 할게요. 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면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그대로 더하기 한 것은 분자에 그 다음에 곱한 것을 분모에 보내주되 부호는 반대로 써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녀석은 분자의 마이너스를 그대로 유지시켜줘야 되니까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라고 써주시고 분모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서 나와 있는 총 6개의 공식을 여러분들은 꼭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뒤에 있는 일단 예제 문제들을 푼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자주 나오는 형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이따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셔서 175페이지의 필수 예제 1번부터 한번 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사인 75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특수각은 0, 30, 45, 60, 90 이렇게 5가지밖에 존재하지가 않는데 느닷없이 75라는 녀석이 나왔어요.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특수각으로 적당히 더하거나 빼서 75도가 나오게끔만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몇 더하기 몇이 75일까요? 30 더하기 45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꼴이잖아요. 그쵸? 자, 이거 외웁시다. 싸고 또 싸. 그래서 싸고 더하기 또 싸. 그 다음 여기다가 각도는 순서대로 30, 45, 30, 45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인 30도 얼마니? 오케이.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 더하기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2라고 해주셔서 답은 4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되셨죠? 자,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코사인 15도입니다. 자, 코사인 15도는 여러분들이 60 빼기 45라고도 할 수 있고 45 빼기 30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본인 취향에 맞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쌤은 45 빼기 30이라고 할게요. 자, 코사인 빼기네요. 일단 또 싸 해주시고 얘는 코사인은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부호를 해줬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플러스로 바뀐다 해주고 45, 30, 45, 30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그대로 써주시면 2분의 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3 플러스 2분의 루트 2 곱하기 2분의 1 해서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탄젠트 105도. 자, 105도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써야 돼요? 누구 더하기 누구로 써주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60 더하기 45. 그죠? 자, 선생님은 45 더하기 60이라고 그냥 좀 바꿔 쓸게요. 자, 그럼 탄젠트는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분자는 덧셈으로 가자. 왜 자꾸 이렇게 쓰냐? 바보 같은. 자, 45 더하기 탄젠트 60. 그 다음에 여기는 1 마이너스 2개의 곱. 자, 여기까지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탄젠트 45는 1이니까 분자는 1 플러스 루트 3. 분모는 1 마이너스 루트 3. 해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유리화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유리화는 선생님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알겠죠? 자, 다음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 내용에서는 요구하는 게 뭐냐? 우린 지금 1번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좌변에 있는 것을 우변에 있는 것처럼 변형을 시킨 걸 연습했다면 이제 2번 문제에서는 여기 우변에 있는 것을 좌변에 있는 형태로 바꿔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일단 싸고 또 싸가 나왔네요. 그죠? 네. 싸고 또 싸. 여러분, 싸고 또 싸는 사인입니까? 코사인입니까? 사인이었죠? 그래서 여기를 사인 95, 50 해주지고 여기 부호를 봐서 마이너스 딱 해주니까 사인 45가 되네요. 그죠?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2번은 뭐가 나왔어요? 또 싸싸 나왔네요. 근데 여기가 플러스네. 자, 일단 이것은 코사인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요. 코사인은 반대로 가자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해서 코사인 30.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 괜찮습니까? 자, 다음 3번 갑시다. 3번. 오, 탄젠트의 형태네요. 1 마이너스 탄젠트 20, 탄젠트 45 분의 탄젠트 20 더하기 탄젠트 45입니다. 45래? 25 아니니? 얘들아? 그치? 그래. 왜 말도 안 되게 썼는데 다들 아무 말 안 해. 자, 보자. 그럼 이거 뭐예요? 탄젠트 45가 되겠죠? 탄젠트 45는 얼마? 1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4번 별표 하나 칠까요? 4번 별표 하나 칩시다. 자, 4번을 별표 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는 공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공식이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 이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공식을 철저하게 다 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풀어주지만 혼자 풀다 보면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여기서 그 풀이를 쓰지? 라는 그런 의아함이 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냉정하게 말하자면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우셔도 실제로 사용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는 이렇게 바꾸구나 이렇게 바꾸구나 라는 게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연습들 하셔야 돼요. 외운 공식을 최대한 써먹으려고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자, 사인 70, 그 다음에 사인 140, 다음 더하기 사인 20, 사인 50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사인 더하기 사인 내 꼴이 나왔는데 이런 거 배운 적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바꿀 걸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 사인 70이라는 녀석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인 70? 잠깐만. 사인 70이라는 녀석 잘 봐보니까 얘는 사인 90 빼기 20이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호도법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90은 2분의 파이 아닌가요? 2분의 파이 곱하기 1의 꼴이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겠죠. 그쵸? 그래서 바로 코사인 20이라고 써주시고, 자, 1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그래서 오케이, 사인 70은 코사인 20으로 쓸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사인 140 가볼까요? 사인 140은 우리가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요? 사인 140 맞죠? 자, 사인 140 어떻게 돼요? 사인 90 더하기 50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사인 180 마이너스 40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각이 5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결과가 50이 나오게끔 해주려고 나는 이걸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똑같이 90도를 2분의 파이라고 생각을 해줬을 때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네 라는 거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몇 사분면? 2사분면에서는 사인은 플러스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여기가 그럼 코사인 20, 코사인 50 더하기 사인 20, 사인 50 해가지고 또 싸싸가 나왔네. 그럼 얘가 누구다? 이 녀석은 코사인 20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20 마이너스 50이라고 써도 되겠죠? 20 마이너스 50. 그럼 코사인 마이너스 30이죠? 근데 우리 코사인 그래프 잠시만 생각. 코사인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그냥 없애도 돼요? 안 돼요? 없애도 되죠? 오케이. 코사인 30도네. 그래서 답은 얼마가 나온다? 2분의 루트 3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좋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필수 3번. 자, 알파가 예각이고 베타도 예각이다라는 표현을 해주면서 사인 알파가 13분의 5라고 나왔고 사인 베타가 5분의 3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요 이랬을 때
다음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해서 1번에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2번에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3번에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것들을 싹 전개하다 보면은 사인 알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인 베타도, 코사인 알파도 필요하고 탄젠트 알파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탄젠트 베타가 전부 다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얘들을 토대로 해서 코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 코사인 베타, 탄젠트 베타를 구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구하냐? 삼각비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럼 이거는 빗변이 얼마고? 13이고 높이가 얼마다? 5다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삼각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되게 많이 봤던 거네. 당연히 여기 얼마? 12가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요. 자, 여기에서 코사인 알파를 뭐라고 정리할 수 있나요? 13분의 12라고 정리할 수 있고, 탄젠트 알파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나요? 12분의 5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면, 자, 5, 샥, 샥, 빗변이 5, 높이가 3, 밑변이 그럼 당연 4가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주면 코사인 베타는 5분의 4, 탄젠트 베타는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또 차근차근 합시다. 1번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니 얘들아. 그죠? 자, 그럼 이거는 싸고 또 싸. 자, 싸. 고 또 싸. 자, 그럼 사인 알파 얼마? 13분의 5. 코사인 베타 얼마? 5분의 4 더하기 코사인 알파 얼마? 13분의 12 곱하기 사인 베타 얼마? 5분의 3. 내가 이거 할 때 얘들아, 이거는 뭐 다들 너희들이 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건데, 우리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막 오, 약분 된다 하면서 약분 막 열심히 하죠. 그거 하기 전에 양변 보세요. 약분 안 하면 자동 통분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약분이 되는 게 있으면 막 약분했다, 막 신난다라고 했다면은 고등학교 여러분 미적분 2 봤을 때는 조금 자제하세요. 알았죠? 계산을 다 끝내놓으시고 약분을 해주세요. 그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65가 되나? 65분의 20 더하기 36에서 65분의 56이라고 되겠죠. 그쵸? 뭐 더 약분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됐습니까? 만약 약분을 해주면 또 한 번 통분을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생기겠죠. 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또 싸싸. 자,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원래 이 공식을 쓰기 싫은데 계속 쓰는 이유는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 자리에서 외우세요. 아셨죠? 자주 보면서 외울 수도 있잖아. 우리가 자주 쓰면서도 외울 수 있지만 자주 봐가지고 외워지는 것도 있잖아, 얘들아. 그쵸? 이렇게 좀 외워주세요. 아, 너희들 그거잖아. 되게 딱딱하고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 외울 때 되게 짜증나잖아요. 근데 내가 추잡하고 더럽게 만들어버렸잖아. 그치? 머릿속에 잘 남으니까 꼭 추잡하고 더럽게 공부를 꼭 우아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외우는 건데 뭐. 자, 그러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어떻게 됩니까? 13분의 12 곱하기 5분의 4라고 먼저 쓸 수 있죠. 다음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13분의 5 곱하기 5분의 3. 자, 스탑. 선생님이 신난다 하고 약분하자 했어요? 하지 말자 그랬어요? 일단 하지 마요. 그러면 65분의 48 더하기 15입니까? 자, 48 더하기 15 얼마니? 63이니? 약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그냥 냅두시면 돼요. 오케이. 자, 다음 두 번째. 세 번째구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네요. 탄젠트는 좀 예외적으로 좀 추잡하고 더럽게는 우리가 못하지만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빼기는 분자에다가, 그 다음 곱셈은 분모에다가, 대신 부호는 반대로 이렇게 쓰자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분모 분자에 있는 저기 밑에 우리가 적어놓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를 그대로 써볼게요. 1 플러스 12분의 5 곱하기 4분의 3분의
12분의 5 빼기 4분의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분모 분자에 누구를 곱해버릴까요? 자, 분모 분자에 48을 통으로 곱해버려도 괜찮겠죠. 그쵸? 분모 분자의 통으로 48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을 곱해주시면 이 48이 분배돼서 분모는 48 더하기 15라고 되겠죠? 그 다음 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4, 5, 20 빼기 12 곱하기 3은 36이라고 계산되겠죠? 그럼 분모가 63분의 마이너스 16이라고 됩니까? 약분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필수 3번을 끝냈습니다. 자, 다음 필수 4번. 자, 필수 4번. 2차 방정식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의 두근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근을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라 했으니까 우리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다음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는요? 오케이, 2분의 1입니다. 근데 구하라 한 애가 누구예요? 구하라고 한 애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가요? 자, 이걸 한번 해보니까 방금 전에도 우리가 봤던 식인데 분자는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라고 써주고 분모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라고 써줘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얘를 몰라. 그럼 우린 여기서 찾아야겠죠. 근데 이거는 덧셈, 곱셈이네? 이건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우리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를 찾을 수 있잖아요. 자, 봅시다. 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의 제곱은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오케이? 자, 되게 단순한 거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일단 여기 있는 거 한번 넣어봅시다. 그대로 2분의 5를 넣어주면 4분의 25라고 되죠? 그 다음에 2분의 1을 그대로 넣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4지만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4분의 17이 나오나요? 그쵸? 그럼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데 혹시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 누가 더 큰지 조건이 있나? 탄젠트 알파가 더 크다 그랬네요. 그럼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은 부호를 몰랐을 땐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몰랐을 땐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7이라고 써야 되지만 뿔마 2루트 17이라고 써야 되지만 이 녀석이 더 큰 녀석이라 했으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무조건 그 결과가 양수로밖에 못 나오겠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를 2분의 루트 17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용만 시켜주시면 여기다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1 플러스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17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분모 분자에 누굴 곱할까요? 오케이, 2를 곱해 주시게 되면 3분의 루트 17이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 2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거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좀 얘기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머릿속에다 항상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꼭들 기억해 주세요. 또 아차 했던 친구들은 오늘 다시 한번 꼭들 외우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시작은 이겁니다. x제곱,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 얼마입니까? 이건 다들 잘들 외울 거예요. 그쵸? 이미 중학교 때도 해봤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는 얼마? 1 시컨트 제곱 x. 자, 그 다음에 코탄젠트 제곱 x 더하기 1은 얼마? 코시컨트 제곱 x. 이거 좀 긴가 민가 하는 친구들은 다시 외우세요.
아셨죠? 빨리 외우셔야 됩니다. 자주 나와요. 정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했냐? 이제 문제 풀면 알 겁니다. 일단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은 0에서 두근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랍니다. 오, 그럼 우린 또 여기서 이걸 찾을 수 있다.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는 뭐라고 쓸 수 있죠? 마이너스 8. 오케이.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는 뭐라고 쓸 수 있죠? 좋았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인데 문제 지금 뭐 하라 있습니까? 문제 나와 있는 거 봐볼래요? 살벌합니다. 그죠? 오. 왜 이래 이거? 오, 이거 뭐야?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죠? 또 누가 더해져 있어요?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뿐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적으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절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이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여기에서 지금 2차식이 코사인에 대한 2차식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사인에 대한 2차식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로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어주게 되면 여기 2만 남죠? 자, 그 다음 여기 뒤에 있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쓸 수 있겠죠? 자, 다음 여기 뒤에 있는 것은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알 수 있겠죠. 자, 봐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 눈에 딱 하니 보이는 게 어라, 이 녀석은 누구? 그렇죠.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어라, 이 녀석은 누구? 탄젠트, 그렇죠.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쓸 수 있겠죠. 오호. 그럼 우린 여기에서 구한 거에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만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공식 다시 쓸게요. 분자는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분모는 1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이 자리에다 그대로 대입해 주시게 되면 분모는 4가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8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대로 넣어주시게 되면 이 마이너스 여기가 얼마 나옵니까? 플러스 2분의 1이라 바뀌고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바뀌나요? 어디 틀렸니? 여기? 아, 여기 그쵸. 약분을 거지같이 했네요. 미안해요. 2네요. 땡큐. 그럼 여기가 플러스 2라고 되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오! 그럼 여기 얼마예요? 0이네. 그럼 이걸 우리가 굳이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결과는 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됐죠? 근데 말이야. 이거를 만약에 0이 아니라면요? 이게 0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앞에는 뭐 볼 필요도 없이 바로 0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 0이 아니라면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여기 앞에 있는 코사인 제곱 알파라는 녀석을 갖다가 시컨트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둘이 역수관계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근데 시컨트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 했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이라고 바꾸어 주게 되면
여기가 5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지에 보시면 요 앞이 갑자기 5분의 1이라고 바뀐 게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자, 다음 넘어가셔서 5번 볼게요. 5번 그냥 별표 하나만 칠까요? 별표 하나만 칠까요? 옛날에도 많이 나왔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장 기본 문제로 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 문제. 자, 두 직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 y는 2x 플러스 5라는 두 개의 1차 함수가 나왔어요. 자, 두 개의 1차 함수가 나왔는데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눈찜작으로만 선생님은 좀 대충 그릴게요. 자, 일단 이거는 마이너스 3이니까 그래프가 뭐 대충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오겠죠. 오른쪽 아래를 향하게 그리면 되는 거고 여기 양수 1하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요. 선생님은 이 첫 번째 요 그래프가 X축과 이루는 이 각의 크기를 갖다가 알파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탄젠트 알파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1차 함수에서의 기울기는 뭐다? 탄젠트와 똑같다라는 거 기억들 해주시고 다음 두 번째 이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베타를 여러분들 그림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 2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라 했으니까 여러분 육안으로 보셨을 때 얘가 예각처럼 보이는데 그러잖아요. x라고 쓰겠습니다. 그랬을 때 구하라는 게 누굽니까? 아이고 세타라고 하자 그랬구나. 세타. 그랬을 때 탄젠트 세타 구하래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자주 외면했었던 녀석. 삼각형의 외곽.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삼각형을 보셨을 때 두 개의 각을 더해준 게 요놈과 같다라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아하, 세타 플러스 베타는 알파라고 쓸 수 있으니까 세타라는 예각을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오호, 너희 녀석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쓰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다시 공식 이용해서 분자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그리고 분모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대로 여기 있는 숫자들을 뚝뚝뚝 대입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5가 나온가요? 그래서 얼마 나온다? 1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각을 구하라고 한다면 세타는 45도야 라고도 얘기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넘어가셔서 쭉쭉 넘어가셔서 삼각함수의 합성 18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특강이라고 적어져 있는 부분은 뭐 알면 편리하긴 하겠지만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는 없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나왔었던 여러분 선배들이 봤었던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여러분 선배들이 봤었던 시험에서도 그걸 사용하지 않더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들 없었어요. 알았죠? 뭐 어떤 문제집을 풀던 간에 자,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등장을 했는데 이 단원도 조금 얘기를 하자면 뭐랄까 이제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기까지로 해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최대 최소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삼각함수의 합성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냥 최대 최소. 실제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단어를 먼저 앞에서 배웠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최대 최소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식을 간소화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간소화하는 거, 조금 복잡해 보이는 녀석을 간소화하는 걸 배워요. 자, 일단 봐볼게요.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라고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식을 봤을 때 일단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에 최대 최소는 못 구해요. 봐봐요.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최대 최소의 꼴은 어떤 거냐면 이건 지금 몇 차식끼리 더했어요? 사인도 1차식이고 코사인도 1차식이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었던 삼각함수의 합성에서는 반드시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로가 무조건 한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한 문자로만. 그쵸? 한 문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조건이 어떤 거였냐면 둘 중 하나가 무조건 제곱에 관한 식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니까 식을 풀어주게 되면 사인에 대한 2차식이어서 여러분들이 치환을 해주고 얘를 2차 함수 풀듯이 풀었어요. 기억들 나시죠? 두 개 다 2차식이라고 해도 어때요? 한 문자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둘 다 1차식일 때 어떻게 푸느냐라는 겁니다. 알겠죠? 둘 다 1차식일 때. 자, 그러면 이거를 풀 때 아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찾아낸 거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앞에 각각 A와 B라는 개수가 붙어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약속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사인 세타 앞에 있는 A란 녀석,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앞에 있는 B라는 녀석을 각각 X좌표, Y좌표라고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X의 값이 A가 되고 Y의 값이 B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일단 잠깐만. 그럼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다가 수선 내려주게 되면 여기의 길이가 A가 되고 여기의 길이가 B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 직선, 그러니까 원점과 이 A, B라는 이 선분과 여기의 각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잠시 알파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식을 바꾸는 걸 한번 봐보세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강제적으로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란 녀석으로 한번 묶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쵸? 선생님이 예전에도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떤 특정 숫자로 묶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일 때는 그 역수들을 여기다가 분배해 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역수를 곱해 주시게 되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 사인 세타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 뒤에 있는 녀석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 앞에 있는 저 그림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림을 보고 보니까 잠깐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란 녀석을 여기서 해석을 해보니까 빗변분의 밑변이네요.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는 코사인 알파라고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여기 뒤에 있는 요 녀석도 한번 봐볼까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라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빗변분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네요. 얘는 사인 알파잖아요. 사인 알파네? 그리고 나서 봐보니까요, 여러분. 얘를 좀 이쁘게 정리해 줘서 생각을 해보니 얘가 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알파 해서 싸고 또 싸가 나왔네요. 우리 싸고 또 싸 나오면은 뭐였어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였죠. 그쵸? 오호, 얘를 그래서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쓰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분명 사인과 코사인으로 이루어진 식이었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의 삼각비로만 표현을 해서 삼각함수로 이제 표현이 가능해졌잖아요. 자, 여러분 그럼 봅시다. 여기 앞에 있는 계수가 없었으면 최대가 얼마고?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었겠죠. 근데 이 계수가 생김으로써 최대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최소가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셨죠? 자,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삼각함수의 합성이 최대 최소가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에 관한 얘기들이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끝이 난 겁니다. 거의 다가 아니지 다 끝이 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여러분 책에 있는 거 잠깐 봐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건 1번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2번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선생님 코사인으로도 바꿀 수가 있네요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을 때 사인의 계수 a를 x좌표로 두고 코사인의 코사인의 계수를 갖다가 y좌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를 코사인의 계수를 x좌표로 잡고 사인의 계수를 y좌표로 잡게 되면은 정리를 하셨을 때 이제 코사인으로 정리가 돼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사인으로 나오는 거. 책에서도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면 될 거예요. 꼭 한번들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또 넘기셔서 이제 필수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6번. 자, 필수 6번에서 다음 식을 r sin 세타 플러스 알파의 꼴로 나타내어라. 단 r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냐? 선생님, 삼각함수 공식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합성은 언제 써요? 라고 얘기를 할 때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합성은 무조건 1차 더하기 1차의 꼴입니다. 아셨죠? 1차 더하기 1차의 꼴에서 우리가 합성을 쓰는 거예요. 단 또 조심해야 되는 거, 각은 어때요? 각은 아니 각이 어때? 두 개가? 그렇죠. 두 개가 똑같아야 됩니다. 알았죠? 그럴 때만 우리가 사용하는 거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각 봅시다. 일단 1차식이야. 딱 후보군에 걸릴 것 같아. 심지어 각도도 어때요? 똑같죠? 각이 똑같습니다. 각이 똑같으니까 이제 한번 시도해 봅시다. 계수 1이죠? 여기 계수 마이너스 1이죠. 일단 여러분들은 숙달이 안 됐으니까 다 따지면서 해주셔야 돼요. 사인의 계수가 얼마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코사인의 계수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오케이. 1, 마이너스 1 해서 이 점의 좌표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쭉 연결해 주게 되면 이 길이가 얼마? 루트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오케이. 루트 2로 우리는 묶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루트 2로 여러분들이 묶어주시게 되면 뒤에 있는 식이 루트 2분의 1 사인 세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봐봅시다, 여러분. 여기선 잘 보이는 게 뭐냐면 수선을 내렸다라고 했을 때 삼각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1대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각도가 몇 도겠어요? 45도이긴 하지만 실제로 X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각을 잰 게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각을 쟀으니까 마이너스 45라고 쓰셔야겠죠. 그쵸? 자, 이거를 우리 선생님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됐죠? 자, 그럼 얘가 루트 2에 사인 세타, 그럼 여기를 코사인 4분의 파이 라고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것도 그대로 플러스 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미안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라고 좀 써보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4분의 5파이가 당연히 요거 잘 봐요. 여러분들 얘를 기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사인 4분의 파이라고 나오는 거니까 제대로 우리 표현한 거 맞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이쁘게 정리해주면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순서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싸고 또 싸. 얘 꼴이 나오니까 아, 얘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꼴이구나 해서 사인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셨죠? 원래대로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써줘야 되지만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쓰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앞에를 루트 2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꼴로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답은 루트 2,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다음 2번 갑시다. 다음 2번. (2번도) 역시 어때요, 여러분? 1차식이죠? 그죠? 1차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인의 개수를 x좌표로, 그 다음에 코사인의 개수를 y좌표로 해주게 된다면 루트 3,1이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길이가 여러분들이 2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1대 3대 2가 성립이 되네요. 그럼 여기 몇 도? 30도죠. 30도는 우리가 6분의 파이라고 써도 됩니까,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들 봐보세요. 우리가 어차피 이런 형태로 분명히 묶게 된다면, 얘를 이제 2로 묶게 된다면 식이 또 분명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사인 몇 더하기 몇의 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고 어떻게 간소화해 버릴 수 있냐면, 나는 얘의 개수를 x로 잡았고 얘의 개수를 y좌표로 잡는다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얘는 이제 사인 세타 플러스 얼마의 꼴이 나온다고 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그 각이 봐보니까 여기 나왔던 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는 것을 아까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된 요 각도를 넣었잖아요. 이 각을 넣었잖아요. 그렸었던. 그럼 여기다가 누굴 넣어주면 돼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내가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푸는 게 실질적으로 몇 개가 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연습을 이렇게 하시고 숙달이 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 r 사인 세타 플러스 뭐 알파의 꼴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을 땐 여러분들 이렇게 간소화해서 딱하니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넘어가셔서 이제 필수 7번 보겠습니다. 필수 7번. 이제 따질 거 다 따져가 보고 한번 복습 겸 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7번. y는 루트 3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리고 최대, 최소, 주기를 각각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것도 볼까요? x의 좌표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 다음에 y의 좌표는 음수네요. 그러면 이 점을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길이가 2, 그 다음에 여기에 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길이 표현을 해줄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좀 안 헷갈리겠죠? 얼마예요? 자, 원래는 6분의 파이 또는 30이라 해야 되지만 반대로 지금 갔으니 각을 쟀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이 바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기 있죠? 이 길이 원점과 점 사이 간의 거리 2로 바로 써주시고 사인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바로 써버리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일단 여기에서 뒤에 더해지거나 빼진 거 없죠?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최대값 얼마? 2.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2. 주기 얼마? 2파이. 그쵸? 주기는 요 x 앞에 있는 개수가 영향을 주는 건데 1이니까 뭐 주기에 영향은 전혀 안 줬잖아요. 오케이, 그럼 우리 주기, 최대값, 최소값 다 찾았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그래프만 그리면 되겠죠? 자, 그래프 그리는 거 잘 보세요.
자, 그래프 그리는 거 여러분들은 일단 평행이동하기 전에 그래프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sin x 그래프, sin 2x 그래프를 바로 이 sin x 그래프를 바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만큼만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가 2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6분의 파이 30도만큼 쓱 옮겼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30도만큼 쓱 옮긴 거니까 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바로 위에 있는 시계 그래프야 라는 걸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8번. 8번 여러분 모양 보니까 어때요 지금? 아, 심란합니다. 그렇죠? 왜 심란해요? 여러분 보니까 뭐가 심란하죠? 얘가 너무 토 나오게 생겼어요. 얘가. 그쵸? 자, 그럼 얘를 뭐 해줘야 돼요? 전개해야죠. 우리 배웠던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사인은 뭐였습니까? 더럽고 추잡하게 싸고 또 싸로 외우자 그랬었죠? 그럼 해주면 사인 세타 코사인 6분의 파이. 사인은 그대로 부호 따라갑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얼마? 얘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얘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에 있는 2분의 루트 3을 다 분배를 시켜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3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 분배해주면 얼마죠? 잠깐만, 이거 루트 3이 그냥 3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3인가요? 루트 3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플러스 1인데 얘랑 또 무슨 항? 동류항.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3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얘를 바꿀 수 있음 없음? 있겠죠. x의 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1. y의 좌표는 얼마?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길이가 2가 되니까 얘는 그럼 이 밑줄 친 녀석이 반드시 2로 묶어줘서 식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몇 도입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60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래 각을 잴 때 정확히 잰 것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몇 도? 120도가 되겠죠. 120도를 우리 3분의 2파이라고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파이 해주시고 까먹으면 안 되겠죠. 플러스 1 됐죠? 우리 구하라는 게 누구예요? 최대 최소입니까? 최대는 얼마? 요것만 봤을 땐 2죠. 네, 플러스 1 해주니까 최대는 얼마? 오케이. 최소는 얘만 봤을 때 마이너스 2. 근데 플러스 1 했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또 넘어가 봅시다. 9번. y는 a sin x 더하기 b 코사인 x 이것의 최대값이 얼마라고 나왔죠 지금? 2 루트 5라고 나왔고요. b는 a 곱하기 탄젠트 3분의 파이라는 관계식이 나왔네요. 얘 그냥 b는 루트 3a라고 좀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상수 a, b에 대하여 지금 a제곱 빼기 b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우리 얘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얘는 x좌표, y좌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1도 모르잖아요. 조건도 따로 없고. 그러니까 편하게 우리 간편하게 둘 다 양수라고 그냥 생각하고 해버릴게요.
그럼 여러분 여기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오케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죠? 얘로 묶어주게 된다면 반드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사인 x 플러스, 자 여러분들 여기 각도 실제로 알아요? 몰라요? 알파라고 그냥 둡시다. 우리 알파 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최대값이 2루트 5라 했는데 얘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아닌가요? 그쵸. 양변을 제곱해 주게 되면 20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b가 루트 3a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3a제곱이라고 쓰셔도 괜찮겠죠. 그럼 여기가 4a제곱이 되니까 a제곱은 5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나요? a제곱이 5라고 됐으니까 그럼 b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양변 그대로 제곱을 해주시면 3a제곱이어서 얼마? 15. 그래서 b제곱 빼기 a제곱입니까? a제곱 빼기 b제곱이네요. 여기서 여기 빼주면 답은 얼마? 마이너스 10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까지 끝이 났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